자, 여러분 이 지문은 역시 1구 기출문제로 이미 출제가 됐었던 건데, 자, 여러분 표 하나를 그리고 가셔야 되는데 이 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의사표시 2번 뭐라고요? 법률 효과. 잘 들어. 여러분이 의사표시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 데나 사인하는 거 아니다. 너희 잘 들어야 돼. 너희가 사인한다는 거는 그 사인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야. 문서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야. 알겠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러면 사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종이가 있잖아. 원본이 2개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 2개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인을 해요. 그걸 이제 이런 식이야. 이 2개가 같잖아. 이 사이에다가 사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뗐을 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야. 그럼 뗐을 때 붙여봤을 때 이거 딱 맞네? 그럼 이거는 동일 문서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하고 또 이렇게 놓고 여기다도 도장이나 사인을 찍어요. 그러면 문서 위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2개를 원본을 놓고 일치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계약서는 여러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위조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번째, 잘 들어. 계약서에 문구 하나 때문에 사단 난다. 자, 갑이 을에게 빌려줬냐, 을이 갑에게 빌려줬냐. 채권 채무가 바뀌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야, 법률 관계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그냥 무한 책임이야. 너희가 도장 찍는 순간 무한 책임이야. 이해됐어? 알겠어요?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들은다.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다 법률 행위예요. 됐니? 그럼 그 중에는 뭐가 있어? 매매 계약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또 뭐도 있어? 유언도 있고, 유언에 관한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어요. 단독행위도 있어요. 이게 다 기출들이야. 알겠니?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계약은 쌍방의 의사가 합치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사인하는 순간 나는 이 모든 내용을 확인했고 이해했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알겠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법보다 계약이 우선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계약 잘못했다 진짜 난리 납니다. 제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법률 계약서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 자, 물론 이제 일반적인 거래 관계, 예를 들면 내가 뭐 카드를 긁어서 거기도 뒤에 보면은 계약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데 당장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은 정말 이건 위험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보셔야 돼. 알겠어요? 굉장히 빡빡하게 보셔야 되고 괜히 사인 잘못했다가 손실 입는 것보단 나아. 다시. 그래서 의사표시가 합치됐을 때 법률효과 발생하는데 법률효과는 뭘 발생시키냐 항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발생시켜요. 내가 4대 의무를 했기 때문에 4대 권리가 생기는 거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선시대 노비를 해방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반 계층이 특권 계층으로 면세 혜택을 누려. 자, 내가 국가에서 열심히 싸우다 죽었어. 이순신 장군이야 예를 들면. 그럼 우리 수손들은 좀 그래도 등 따숩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자녀들이 또는 부인들이 다 상속을 받으면서 면세 혜택들이 계속 넓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군대 가고 누가 납세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납세자가 줄어버리니까 노비들을 해방시켜서 납세를 시키려고 했던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서 북부군에 편입을 시켜서 군대를 증강시키려고 했던 것도 있어 사실은. 동시에 여성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여성은 재산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전쟁 나갔어. 여성들이 생산활동을 해. 야, 우리한테 의무는 지으면서 왜 권리는 안 주는 거야. 이것도 여성의 참정권 운동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권리가 확대돼 가는 거야. 사실 민주주의는 한편으로 보면은 총력전으로 가면서 국가가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노비들이나 권리를 주지 않았던 걸 권리를 줌으로써 의무를 확보하려고 했었던 그런 국가적인 발전 단계에 있었던 거거든요. 다시 법률의 핵심 뭐냐? 의무만 있지 않아. 절대 권리와 의무는 쌍으로 오는 거야. 권리와 의무는 쌍으로 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왜 이렇게 쌍으로 생겼냐? 자, 매수 물건을 산 사람한테도 있어서 권리가 생길 거고, 매도 물건을 판 사람한테도 권리가 생기겠죠. 권리가 쌍으로 생기는 거야. 반면에 상속 같은 경우에는요, 일방이에요. 내가 유언을 남겨. 우리 조카한테 내 재산 50%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조카는 받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사람 수증자고 수여자, 받는 사람이 수여자예요. 그러면 수증자가 일반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여자는 받을 권리가 생기고 수증자는 주는 의무가 생겨. 됐니? 그 똑같은 구조가 증여야. 근데 증여는 서로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줘요. 이건 다 기출된 내용들이야. 단독행위는 건 일방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것들을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걸 왜 설명을 하냐? 나오잖아. 고일에다 박아버리잖아, 지금. 매매계약 유언과 같은, 보이죠? 아예 박아버리잖아.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됐니?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된다.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건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요건이 중요해요. 이 요건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래 정부 세팅이야. 자, 그러면 봐. 이제 성립 요건에 대한 정의죠. 법률 행위가 성립되게 한 요건. 당연히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불성립. 효력 요건은요.
이미 성립한 법률 얘기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요건이야.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다시 한번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 성립 이전 요건, 효력 요건은 법률 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요건. 계속해서 2단락. 그런데 법률 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이 불충분하여 성립한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자, 그러니까 봐봐. 얘도 경우의 수야. 얘들아, 내가 자꾸 경우의 수 하는 이유가 있다. 인생은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약서를 쓸 때도 이런 경우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저런 경우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저런 경우 생기면 어떡하지? 다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미련하게 몰라. 대충 해. 사고 난다니까. 몇 천만 원, 몇 억 평생 마구 모은 돈 깔리는 거 날아가는 거 그냥 한순간이야, 얘들아. 자, 다시 정리한다. 그래서 1단락 주제는 뭐야? 법률 행위에 있어서 법률 행위에 다시 1.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도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요건이었죠.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은 첫 번째 뭐라고? 성립이 되느냐. 두 번째 법률적인 효력이 있느냐.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다시 죄송해요. 법률 행위, 효력 요건에 따라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필요한 요건으로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효력 요건을 성립시켰을 때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두 번째, 성립 요건에 따라서 성립되면 법률 행위가 성립됐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표를 그려보자고 했어. 봐. 자, 성립 요건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효력 요건도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오는 거야? 4가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럼 2단락에서 뭐라 그랬니? 이제 법률 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자, 저기 표에서 어딘지 찾아봐. 법률 행위는 성립. 법률 행위 성립. 성립 요건 성립이죠. 하지만 뭐라고? 효력 요건이 불충분했어. 얘는 성립이야. 효력 요건 불충분했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2단락은. 그러면 성립 요건은 성립해서 법률 행위는 성립됐으나 효력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법률 능력이 효력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죠. 이해됐어? 그래서 표를 그린 이유가 있는 거라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성립했으나 효력은 없는 경우야. 됐니? 이 경우 어떻게 된다? 당연히 무효가 된다. 됐죠? 무슨 인지 되셨어요? 항상 경우의 수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나이 들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검토가 돼요. 여러분, 변호사가 여러분한테 자문을 받고 계약서 검토해줬는데 피해 입으면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아. 결국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이해한 결과물로 사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눈탱이 만드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시든지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법률 행위는 성립, 효력 요건 없어 당연히 무효가 돼. 법률 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어도 이 주장은 뭐라고요? 1.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없어도 효력이 없대요. 됐죠? 기간에 따라서도 효력이 그냥 원래 없는 거래. 자, 다시 성립 요건은 있으나 효력 요건이 없을 때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고 얘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의사표시나 있든 없든 두 번째 시간이 지나든 안 지나든 모든 경우 무효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쪽으로 봅시다. 3단락. 한편 법률 행위의 취소는 법률 행위로부터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 법률 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당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잠깐 비춰볼게요. 법률 행위가 취소되는 건 뭐냐? 효력은 발생했어. 그럼 아무래도 효력 요건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거다. 자, 시점이 들어가네요. 두 번째는. 자, 그래서 3가지 요건인 것 같다. 첫 번째 뭐라고? 효력이 있었고 어떤 사유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법률 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그 법률 행위가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대요. 얘는 뭐라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됐죠? 두 번째는 뭐라고? 기간도 존재한다고.
자, 그럼 2단락과 3단락을 병렬시켜서 비교대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3단락은 봐봐. 지금 그 시절에는 효력 요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했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거야. 원래 어떤 시점이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둘 다 성립을 했기 때문에 유효할 거야. 그런데 이 시점이 진행되다가 어떤 특이한, 저기 나와 있다시피 뭐라고 돼 있냐? 어떤 사유가 발생한 거야. 그럼 사유의 발생 결과 효력 요건이 취소가 된 거죠. 맞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사유 때문에 무효가 되면 다시 무효를 근거로 소급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아까도 나와 있지. C1, C2인데 아까는요. 효력 요건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으면 의사표시는 있든 없든 시간이 지나든 말든 애당초 무효였던 거야. 얘는. 근데 얘는 봐봐. 이 사유 때문에 무효가 된 거잖아. 그러면 사유를 알게 됐으니까 뭘 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기간 내에 해야 된다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다고 봐버리는 거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런 의도가 없다고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즉 어떤 특정 사유가 발생해서 뭔가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면 바뀌기 위한 표시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화들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잘 들어. 내가 그래서 카톡을 애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캡처하면 그게 증거자료예요. 첫 번째는. 이해됐어? 녹취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 아이폰 써 녹취 안 돼 저거. 좀 문제가 있어 아이폰은. 그러니까 녹취는 못할 수도 있어. 녹취는 뭐 불법 차포인다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내가 의사표현을 전달을 정확히 하고 싶으면 카톡을 하시는 거야. 왜? 구두 언어는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문자 언어는 쓰고 고치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 의도를 정확히 담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나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일단 써놓고 곰곰이 좀 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생각하셨다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다 근거로 남는 거야. 알겠니? 항상 근거로 남아야 돼. 다시 정리한다. 어떤 새로운 사유가 발견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된다? 의사표시도 있어야 되고 어떤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흰색이 이어져 버린다야. 됐어? 이걸 주황색으로 바꾸시려면 의사표시와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건 필수다. 아시겠죠?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서 언제든 그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하시고 대응을 해놓으시면 돼. 뭐 나쁘다, 뭐 저 사람 어땠다, 다 필요 없는 얘기야.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냥 여러분이 유능하시면 해결되고 영리하시면 해결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요. 왜 살아남았냐? 똑똑해서야. 이 지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서야. 그래서 계약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서야. 4단락 가볼게요. 지속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계속 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연히 무효이니까 아무런 효력도 안 생겨야죠.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무런 보기 때문에 소급해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를 전환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만들기도 한다. 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봐. 앞정령을 근거로 법률행위는 뭐가 될 수가 있어? 무효행위는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대. 무효행위 때문에 전환이 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죠.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다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 전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봐봐. 무효이지만 뭐라고? 이미 성립된 요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환이나 추인도 가능하다는 거야. 애당초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자 결국 이거죠. 그러면 봐봐 얘들아. 지금 구분을 또 한 거야. 무효행위라는 게 있어요. 무효행위. 소급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좀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봐. 이 3단락에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자, 3단락 이어지는 내용은 봐. 원래 성립했던 시점이 있죠. 이게 전제된다는 거야. 그럼 4단락 내용은 뭐냐면 자, 3단락에 있다시피 3단락에 있는 내용이 원래는 성립했던 거야. 됐죠? 원래는 성립했던 거고 어떤 사유 때문에 성립하지 않게 된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행위인 것들을 뭐라고 하냐? 무효행위라고 하는데 무효행위는 두 가지가 된대. 전환되거나 추인되거나. 왜 전환되거나 추인될 수 있는 거냐? 원래는 성립됐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됐어? 그럼 애당초 성립하지 못했던 애들은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나와 있지.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할 수 없다. 됐죠?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성립한 법률행위였기 때문에 전환이나 추인도 가능한 거지. 무효행위 중에서 애당초 또는 애당초 법률행위로 성립되지 않았으면 잘 들어. 자, 법률행위로 성립이 되었을 때만 전환도 추인도 되는 거고 애당초 성립하지 않았으면 전환도 추인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출해버리시면 동거관계가 더 깔끔하게 보이시겠죠. 됐죠? 자, 그리고 봐. 여기는 추론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성립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근데 유효하려면 성립이 돼야 유효한 거겠지. 그래서 성립도 있고 효력도 있다는 거는 3단락 내용은 여기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 가볼게요.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 모르겠으면요. 주어, 목적어 이런 거 정확히 잡아볼게. 자, 무효행위를 전환한다. 전환의 의미는 뭐냐?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을 때 자, 이미 무효야 얘는. 하지만 어쨌든 어떤 효력 요건은 존재하는 경우라는 거야. 아, 그럼 봐. 지금 여기서 무효다? 근데 효력 요건, 다른 걸 위한, 그러니까 A사항과 B사항에 대해서 A사항에 대한 효력 요건이 있을 때 뭔가 B로 바꾸는 걸 얘기하나 봐. 자, 그럼 봐. 자, A사항의 효력 요건이 있을 때 그걸 B사항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나 봐. 그럴 때 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법률행위는 뭘 얘기하는 걸까? 다른 법률행위겠죠. 다른은 그럼 여기서 B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죄송해요. 내가 전환하고자 하는 게 B고 이미 성립된 게, 이미 효력 요건이 성립된 게 A라고 한다면은 그 A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나는 B로 전환하고 싶어요.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렇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으면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딱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야. 나는 어떤 계약서를 무효로 주장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 실제 내 얘기야. 나는 그래서 카톡 나중에 보여줄게 정리되면. 나는 내가 지금 한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고 싶어. 그럼 무효로 주장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들이 나를 기망을 했고 당신들의 기망한 사실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가 돼야 된다는 거야. 다시 갈게. 전환위에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로 인정돼야 된다. 내가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무효행위 전환에 예가 나왔었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무효행위로 전환되기 위한, 자, 전환되기 위한 요건을 얘기하는 거야. 전환되기 위한 요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요건이 있었어? 전환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 번째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걸 했을 것이라는 요건.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현재 지금 뭐냐? A가 유효한 상황에서 내가 B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건 때문에 A가 아닌 B를 선택했을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무효행위의 전환의 예로는 징계유기로 효력을 갖추지 못한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징계유기로 효력을 갖출 수 있을 때 예시가 있고, 여러분 이 예시도 표 처리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따가. 왜냐면 또 헷갈리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기 있는 표를 처리해서 여기서 털어보시면 될 거야. 이 표 처리로 다시 돌아옵시다.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요,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요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부터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즉 그럼 봐봐 얘들아. 주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야. 봐. 지금 무효행위는 전환되거나 추인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봐봐. 전환에 대해서는 여기, 그 다음에 2번 추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락으로 이어진 거 보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요건을 보충하겠다는 거야.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했던 대로 추인이 됐으니까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긴 또 소급은 없대. 추인한 때부터, 즉 시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자, 원칙은 안 돼. 그런데 무효 원인이 소멸. 두 번째,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나 추인할게요. 그러면은 가능하대. 이것도 구조 처리해야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마지막.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당연히 효과도 없는 거죠. 그러면 청구권도 당연히 부인돼요. 따라서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채권 채무는 항상 쌍으로 가니까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니까 시점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 이걸 고인한테다 내는 거는 저는 좀 무리수라고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니네 고3 시험장 풀어볼래? 독서가 난이도랑 너희랑 지금 비슷해. 진짜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때부터는 좀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신 것 같다. 이제 뭔가 좀 확립이 된 거야. 두 번째는 또 이런 거야.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완벽히 이해되셔야 돼. 여러분 성인 되기 전까지. 그래야 성인에 대해서 하는 모든 사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구조도 한번 그려보세요.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그린 거랑 비교해서 교정해 놓으셔야 돼. 자, 제가 지금 4달러까지 그려드렸잖아. 다시 그리세요. 오케이? 아니면 자, 4달러까지 그렸으니까 나머지 달러 여러분이 그려봐. 그 다음에 제가 그린 거랑 비교해서 교정하세요. 아시겠어? 자, 이 지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출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할 게 여러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법률행위라는 거는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의사표시만 된다고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성립요건과 효력요건도 갖춰야 되는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집중합시다. 첫 번째는 성립요건이 일단 성립해야 효력요건을 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립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 요건도 따지지 않는다요. 왜냐면 이미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1. 성립 요건이 성립했을 때 효력 요건을 따지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아니라 2가지로 좁혀지겠네요. 그럼 이 2가지도 2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경우와 두 번째는 효력이 있었는데 없어진 경우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의 경우 어떻게? 성립했고 효력이 애초에 없는 경우와 성립했고 효력이 있었다가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로 보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애당초 효력이 없었던 경우는 애당초 무효인 거죠. 그럼 애당초 무효였으니까 의사표시와 상관없고 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효력까지 있었다가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가지 소급하진 않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두 번째, 그리고 얘는 이미 한번 성립을 했었잖아요. 효력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와 시효도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제일 중요한 건데 권리는 잠자는 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빌렸죠? 친구한테 돈 빌렸죠? 3년 내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내용 증명 보내셔야 돼요. 이유는 3년 지나면 시효는 소멸돼. 채권이 시면 소멸돼. 부채 관계는. 그럼 여러분이 몇 억을 빌렸어? 안 갚아도 그만이에요.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할 필요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법을 아셔야 돼. 친구야, 돈 좀 갚아주면 좋겠는데 정도라도 보내셔야 돼. 자, 4달러 깔게. 자, 그럼 봐봐 이제 다시. 결과적으로 봐. 성립 요건이 이미 성립한 상태야. 그리고 효력 요건이 성립했다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3달러.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경우 2달러.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얘는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죠. 2가지 다. 어쨌든 무효잖아.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거를 전환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데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잘 들어. 자, 애당초 성립을 해야 돼. 그리고 A의 효력이 존재하는 상태인 경우에 A로 전환하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건이 2개가 벌어진 거야 지금. 자, 어쨌든 무효야. 그럼 무효인 상태에 내가 전환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효력이 없는 사건 B가 있고 효력이 있는 사건 A가 있는데 효력이 없는 사건 B에서 효력이 있는 사건 A로 바꾸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사기인지 모르고 B를 선택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그래서 나는 A를 선택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해됐니? 즉 무슨 얘기야? 얘는 무효야. 그래서 나는 이걸 인정해 주세요라고 할 거야. 그럼 이게 인정받으려면 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다?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B를 선택한 거지. 알았다면 A 선택했을 거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얘기야. 추인이란 건 뭐냐? 원칙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특수한 경우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효력이 없을 때 효력 요건을 보완해서 인정받겠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효력 요건을 보완받은 시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요건이 있어? 자, 애초에 효력이 없어진 걸 보완했기 때문에 얘는 되게 빡빡하게 보는데 일단 무효의 원인이 아예 소멸이 돼야 되고 당사자가 완전히 은지를 하고 의사표현까지 했을 때라는 거야. 자, 마지막 6단락입니다, 이제. 자, 그럼 무효행위는 어쨌든 자,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표시에 따라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췄을 때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효과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법률행위가 무효로 바뀌었기 때문에 애당초 법률효과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리 의무도 없는 거야. 채권 채무도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누군가한테 돈을 줬지. 그럼 부당이득이잖아.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역시도 시효와 의사는 존재한다요. 아시겠지? 너네 지금 약간 신이 있나 봐. 지금 내 얘기거든, 이게. 내 얘기예요, 지금. 최근 3.1세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했고 이게 여러분 이 리걸 마인드가 생기면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이대로 사람이 따라가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잘 대처해 나가시고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전환이나 추인할 수가 있다. 아니지. 일단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잘 들어. 자,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뭐라고? 성립 요건이 일단 존재해야 돼요. 이해됐어? 이 지문은 성립 요건이 일단 존재한 경우를 따지는 거야. 성립하지 않으면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성립한 게 1단계야. 그리고 2단계로 효력 요건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따지는 게 전환이나 추인이라는 거죠. 이해됐어? 효력 요건이 성립했다가 성립하지 않았든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든이야. 그러면 둘 다 결국에는 성립 요건이 무효가 된 거죠. 그 무효가 된 다음에 따질 수 있는 게 전환이나 추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단계 뭐라고? 성립했고 2단계 뭐라고? 효력이 있다 없든 애초에 없었든 무효일 때, 즉 효력 요건이 무효일 때 전환 추인이 가능하다. 1, 2, 3단계야. 정답 1번 바로 세팅됐어. 그래서 됐니?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어차피 공부할 거 여러분 법률 지식에도 도움이 되셔야지. 2단락 31번 기억 리언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억 법률행위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자 2단락 보시면 법률행위의 무효라는 건요. 봐 법률행위 무효라는 건 뭐야? 의사표시와 상관없고 기간과도 상관이 없었지. 이게 기억이야. 근데 니은은 3단락이지. 취소는 뭐야? 여기야. 즉 2, 3단락을 비교하라는 거야. 그럼 2단락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애당초 효력이 없었던 거고요. 3단락은 효력이 있다 없어진 거야.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냐? 얘는 애당초 처음 시작부터 무효였던 거고 얘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진 않아. 두 번째, 의사표시 상관없고 기간도 상관없지. 의사표시 상관 있고 기간도 상관이 있는 거야. 그걸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자, 1번. 자, 기억은 그렇죠. 애당초 효력이 없는 경우야. 맞죠? 애당초 효력이 없는 경우야. 내가 아까 이렇게 썼죠? 즉, 성립 요건이 있으나 애당초 효력 요건이 없는 경우야. 맞죠? 니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맞죠? 왜? 의사표시가 안 됐거나 기간을 지나버렸거나. 보이시죠 여기? 시점 의사표시 기간. 의사표시와 기간이 있어야 돼요.
3번. 기억, 리우 모두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다. 왜? 1단계 일단 성립하고 따졌다니까. 1단계 일단 성립한 경우만 따지는 거야. 성립한 경우만 따지는 거야. 성립조차 없으면 따질 필요도 없어. 됐죠? 4번. 리우는 기억과 달리 법률행위의 효력 의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시효 존재한다 그랬잖아. 시효 존재한다 그랬잖아. 정답 5번 되겠네요. 리우는 기억과 달리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얘기했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답은 5번 되겠네 그러면. 이해되셨습니까? 자, 알고 가야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 가잖아. 변호사도 답답하고 판사님도 답답하고 검사님도 답답해요. 말이 좀 통해야 그 사람들도 얘기를 나누지. 갑은 자신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비밀 증서의 유언 형태로 유언을 남겼고, 하지만 갑이 사망 이후에 본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조건 때문에 충분히 무효임이 밝혀졌어. 자, 봐. 본인상의 확정일자가 없어서 무효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다른 형태의 유언 증서인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즉 봐봐. A 요건은 무효야. 근데 B 요건은 성립 플러스 유효야. 됐죠?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야? 내가 무효임을 알았다라면 A를 안 했을 거예요. 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야. 지금 이 사람은 뭐 했어?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무효가 된 거야. 무효가 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유효로 바꾸고 싶은 거야? 나 그거 몰랐어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전 A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기억. 애들아, 순서가 1 성립 요건 2 무효라니까.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는 거는 유무효를 따지질 않나. 그 순서를 잡았으면은 뭐였죠? 잡았잖아. 일단 성립했어야 효력이 있냐 없냐 효력 요건을 따진다고. 성립 요건이 있어야 효력 유무를 따진다고. 애당초 성립 요건이 없으면 따지지도 않아. 알겠어? 그러니까 성립 요건에 따라서 무효, 유효를 따진다는 거야. 순서는 그래. 자, 2번 선지. A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맞죠? B는 효력 요건을 갖췄더라. 말 그대로. A는 무효지만 B에 따르면 성립하고 있잖아. 어떤 경우야? 이 얘기야. 자, A에, 여기서는 A가 성립, B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로 지금 나눠놨지. 그럼 저 지문에 의해서 정리해보자면은 이거죠, 결국에는. 스몰 A 동그라미는 무효야. 스몰 B 동그라미는 유효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2번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법률은요, 철저하게 논리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표, 벤 다이어그램 경우의 수를 정확히 그려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자, 33번 마지막 문제 오늘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만 풀 거야, 1분 안에. 가해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가 어디냐?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즉,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급이 있냐, 없냐야. 1번.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 추인의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이를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소급하여 유효한 거 만들면 되지. 얘는 지금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 소급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든지 얘는 소급이 되는 이유잖아. 2번 선지. 추인의 무효행위의 유효권이 보충되면서 새로운 법률 효력으로 발생시킬 필요가 거의 없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발생됐지 일단. 유효권이 보충됐으니까 새로운 요건이 성립된 거, 새로운 효력 요건이 발생된 건데 발생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상한 소리지 지금. 그러니까 내용을 섞어놓은 거야. 3번 선지. 무효한 법률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그래, 봐봐. 즉,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언제부터 추인 조건을 갖춘 이후부터 유효인 거야. 그 전까지 애당초 무효야. 왜?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정확하게 3번이 되겠고, 4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시점을 증명해라 이런 얘기 없고, 무효인 법률이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도록 법률상에 정해놓은 것이어서 원칙의 예외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적인 것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됐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용을 주제 구조를 정확히 잡고 가셨다면 훨씬 더 이해나 내용 처리는 쉬우셨을 거고,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이 한 줄만 떼놓고 봐야 되고 내신이 임박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볼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근본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친구들은 어느새 근본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자, 완성 단계로 가는 건 겨울방학 때 마무리 더 지어질게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주시고, 좀 급하게 따지느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못 잡은 부분들은